안녕하세요. 이선북 교수입니다. 자, 회계원리 강의. 자, 오늘 시간은 제6장 회계순환, 상품 매매에서의 회계순환 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2절, 3절 부분 재고자산의 관리 방법과 상품 매매에서의 회계순환 과정에서 이걸 해서 6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잠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 매매에서는 어떤 회사, 외부에서 상품을 구입해서 그거를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는 기업들. 그래서 우리가 5장까지는 서비스 기업, 용역회사의 경우 그 회계 처리를 주로 봤는데 특별히 6장에서는 이제 상품 매매회사, 유통업 이런 회사들의 회계 처리를 보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는 우리가 재고자산, 판매를 목적으로 우리가 구입한 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재고자산이다. 그리고 그 재고자산이 판매가 되면 뭘로 넘어간다? 매출원가, 판매진 상품의 원가, 비용으로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이어서 자, 구체적으로 또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다. 자, 2절 재고자산의 방법입니다. 재고자산의 방법에서 재고자산은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계속기록법, 또 하나는 실질재고조사법. 결국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 표시가 되는 그 금액은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수량 곱하기 단가, 상품의 단가가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수량, 그 재고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회계 처리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 자, 그래서 계속기록법은 기말재고액을 장부에서 파악하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품을 매입하면 매입할 때마다 재고자산의 계정에 차변을 기록한다. 그래서 상품을 매입하면 차변의 재고자산 이렇게 자산의 증가 표시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상품을 판매했을 때는 매출원가 계정과 재고자산 계정에 모두 기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상품을 팔면은 판매한 만큼 재고자산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대변 부분에 재고자산의 감소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기말의 재고자산 계정의 차변 잔액은 기말 재고액을 나타난다 하고 매출원가 계정을 통하여 매출원가를 바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재고자산은 구입하면 구입한 만큼 차변의 재고자산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을 판매가 됐으면 판매가 된 만큼 대변의 재고자산 자산을 검소해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계속 장부에 기록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기록법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재고자산을 이렇게 T자 계정으로 나타내면은 우리가 특히 이제 요거 기말재고액 판매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말재고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판매된 그러면 요 상품 부분은 뭐가 된다? 매출원가 판매된 상품은 매출원가로 넘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계속기록법을 분개하시오. 자, 1번 경기주는 상품 50만원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2번 경기주는 상품 50만원에 매입한 상품 전부를 65만원에 현금 판매하다. 자, 우리가 계속기록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해봅시다. 자, 먼저 상품 50만원을 현금으로 매입했을 때 이렇게 차변에 뭐라? 차변에 재고자산 50만원, 대변에 현금 50만원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을 구입했으면 구입한 만큼 차변에 재고자산이라는 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라 하는데 그랬을 때 이런 계정 과목을 쓴다.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50만원에 매입한 상품을 65만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일단 현금으로 받았다네. 그럼 차비는 현금 65만원 받았겠네. 자산의 증가 현금 65만원. 대변에 팔았어. 그러면 우리가 판매한 상품은 금액은 매출이라고 합니다. 매출 수익의 발생.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표시하죠. 그래서 대변의 매출 65만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우리가 계속기록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는 상품이 구입을 했을 때는 차변을 표시하고 또 상품을 판매했으면 판매된 상품만큼 이 자산이 감소한 걸로 대변의 장부에 기록을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기록법이래요. 그래서 없어졌으니까 얼마 50만원에 구입했던 50만원 다 팔렸네. 그래서 대변의 재고자산 50만원 표시해주고 요 판매된 상품은 우리가 뭘로 매출원가 비용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구입하면 차변에 재고자산 50만원 또 상품을 팔았을 때는 일단 판매된 상품은 매출로 가지만 이어서 동시에 재고자산이 감소된 거로 대변에 이렇게 장부에 기록해준다. 이게 계속기록법이다. 그에 비해서 실제재고조사법 봅시다. 자, 실제재고조사법은
기말재고액을 장부가 아닌 창고에서 직접 파악하는 방법. 그래서 아까 계속기록법은 상품을 구입하면 구입한 것만큼 차변의 재고자산, 상품을 판매하면 판매의 대변의 재고자산 표시했잖아요. 그럼 들어오고 나간 걸 결국 장부상에서 얼마인지 잔액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질재고조사법은 그렇지가 않대. 기말에 가서 직원이 실제 장부에 가서 얼마의 재고자산이 있는가 실제 파악하는 방법이 실질재고조사법이래. 자, 그러면 이때도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일단은 실질재고조사법의 경우에는 상품을 매입했을 때 매입 계정 차변을 기록한다네. 아까 계속기록법의 경우는 뭐라고? 재고자산으로 계정이라는 회계 처리를 한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재고자산이 아니고 매입 계정 차변에 기록을 한대. 자,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시에는 대변의 매출 계정을만 기록하고 매출원가 계정과 재고자산의 계정에는 기록을 안 하는데 상품 팔았을 때는 뭐만 한다고요? 매출 뒤에서 회계 처리하는 거 봅시다. 자, 기말의 재고자산 계정 차변 잔액은 기초재고액을 나타낸다 해서 얘기하고 기말 결산 시점에는 매출원가를 계산한다. 그래서 매출원가 이꼴 기초재고액 플러스 당기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액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특히 실질재고조사법의 기말재고액은 실제 창고에 가서 직원이 얼마 있는가 확인한 거고요. 기초재고액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재고자산, 그 다음에 당기매입액은 이제 요번에 이번 회계연도에 구입한 거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한다 이거죠. 그래서 재고자산은 이제 기초재고액이고 계정을 하고 나타내고 상품을 매입해서 재고자산을 매입하면서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네. 매입이라는 거. 그죠? 예. 자, 분개합니다. 다음 거래를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해서 분개하시오. 이렇게 써. 자, 1번 서울주는 상품 30만원을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2번 서울주는 30만원에 매입한 상품 전부를 40만원에 현금 판매하였다.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해서 분개하시오. 자, 상품 매입에서 차변에 뭐라고? 차변에 매입 30만원, 대변에 현금 30만원. 그래서 계속기록법의 경우에서는 아까 차변에 상품 매입하면 재고자산이라고 쓴다 했는데 실질재고조사법은 재고자산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자? 매입. 매입.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매입이라 하자. 이렇게 표시하고요. 자, 상품을 팔았어요. 자, 30만원을 40만원에 팔았어. 그럼 이제 팔았는데 현금 받았네. 그럼 차변에 현금 40만원, 대변에 매출 40만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기록법에는 어떻게 했지? 자, 판매한 건 40만원인데 그럼 그 이어서 밑에다가 매출원가 30만원, 대변 재고자산 30만원 이런 추가 분기를 했잖아요. 실질재고조사법은 그게 필요 없다. 그래서 상품을 매입했을 때는 실질재고조사법은 매입 요것만 표시하고 상품을 팔았어. 그러면 매출 금액만 표시하자. 그러면 재고자산은 언제 표시한다? 그건 나중에 기말에 이제 분개하면서 우리가 수정 분개하면서 그때 하자.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해서 매출원가 산출, 자, 회계기간 말에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정 분개가 필요하다. 재고자산 계정에 상품의 기말재고액이 표시되도록 한다. 그 다음에 매출원가 계정을 설정하여 매출원가를 산출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수정 분개를 실질재고조사법으로 하는 경우 수정 분개를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 그다음에 동시에 한대. 보니까 첫 번째는 기초재고액을 제거한다. 왜 제거해? 기초재고액은 판매가 됐어. 이제 3번부터 갑시다. 3번. 기말재고액은 기록한다. 기말재고액은 뭐야? 기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이거는 판매가 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재고자산은 뭐야? 차변에 표시해.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라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차변에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재고자산은 뭐야? 다 팔렸어. 다 팔린 거는 어떻게? 대변의 표시, 자산의 감소 부분은 대변의 표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1번의 경우에서는 기초재고액을 제거한다. 그래서 기초 처음부터 있었던 상품 팔렸어. 그러면 재고자산, 자산의 감소 20만원 적어주고 그 다음에 차변에 판매된 상품은 뭘로 넘어간다? 매출원가 비용으로 표시한다. 매출원가 계산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20만원. 자, 그 다음에 2번도 매입 계정을 매출원가로 대체한다. 그래서 아까 상품을 우리가 매입할 때는 실질재고조사법은 차변에 매입 이렇게 표시한다 했어요. 그런데 그 상품이 팔렸다고 팔렸어요. 그러면 대변에 매입 30만원에서 없애주고 요 판매된 상품은 뭐 매출원가 계산하는 걸로 할 때 사용이 된다. 그래서 매출원가 여기도 표시가 된다. 그리고 3번만 기말재고액은 아직 판매가 되지 않은 상품이야.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차변에 재고자산 18만원. 그 다음에 이거는
아직 판매가 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원가로 넘어가면 안 된다 해서 대변의 매출원가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분기할 때 차변의 기출예고액은 뭐 차변의 매출원가, 재고자산, 그 다음에 단기 매입계는 차변의 매출원가, 매입, 기말예고액은 차변의 재고자산, 매출원가 이렇게 분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요거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좋고요. 이해가 안 되면 우선 이제 여러분이 좀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앞자만 한번 따볼까요? 자, 매출원가 재고자산은 뭐 매출원가의 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재, 기출예고액은 매재. 자, 매입은 뭐야? 매출원가 매입. 그러면 매 할까요? 자, 기말재고액은 어떻게 할까? 재고자산 매출원가 그럼 재매. 앞자만 따면 어떻게? 재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머리를 넣어주세요. 뭐라고? 재매. 이렇게 해주고, 그거를 결국 기출재고액은 뭐래? 매재인데 매출원가 재고자산. 그 다음에 매입은 매매인데 매출원가 매입. 그 다음에 기말재고액은 뭐야? 재매라고 했는데 재고자산 매출원가.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고 거꾸로 이렇게 문제를 또 이렇게 자신있게 풀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가 있네. 분당주에 X에 있는 3월 1일 현지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자산이 있고요. 여기 재고자산이 500만 원이 있네. 요게 이제 기초재고자산입니다. 3월 1일 날 현재 500만 원. 자, 부채는 매입 채무가 있고 자본금 이렇다 합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3월 중에 다음 거래가 발생하였다. 3월 1일 날 상품 6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3월 8일 상품 8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하다. 3월 10일 상품 12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3월 26일 상품 150만 원을 현금으로 판매하다. 이렇게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하고 했어요. 자, 분당주는 실질재고 조사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실사 결과 3월 말에 기말재고액은 480만 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말재고액을 파악했더니 얼마래? 480만 원.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개를 한번 마감 분개 한번 해봅시다. 분개를 전체적으로 해봅시다. 자, 일단 상품 매입한 거 3월 2일에는 상품을 매입해서 실질재고 조사법이래. 그러면 차변의 매입 60만 원, 대변의 현금 60만 원. 그래서 재고자산이라 하지 않고 매입이라 한다. 자, 3월 8일 상품을 80만 원에 팔았네. 자, 그러면 외상으로 팔았어. 그럼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표시하고 대변에는 매출 수익 발생 40만 원 표시한다. 자, 3월 10일 날 다시 상품을 매입했어. 120만 원 매입했어. 차변에 매입 120만 원. 외상으로 매입했네. 그럼 대변에 외상 매입금 120만 원 부채입니다. 자, 3월 26일 날 차변에 현금 150만 원, 대변에 매출 150만 원. 그래서 매출 상품을 150만 원을 현금을 받고 판매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분개를 해주고 분개한 내용은 요거를 어떻게 원장으로 옮겨 적는 거죠. 원장으로 이렇게 옮겨 적는 거를 우리가 뭐다 이제 전기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기가 보니까 현금 계정, 재고자산 계정. 그래서 전기월이라는 것은 3월 1일. 그래서 지난 회계 기간에 넘어온 거 현금은 100만 원 있었고 재고자산은 50만 원 있었네. 그리고 이제 요거 뭐야? 상품을 매입한다고 현금 나갔네. 그리고 여기는 현금 매출 이제 현금을 받고 상품을 매출한 거고요. 외상 매출금 전기 2월 원래 300만 원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게 80만 원 있었네. 외상 매입금은 3월 1일 날 원래 200만 원 있었는데 이번에 상품을 120만 원 외상으로 매입해서 증가했어요. 자본금은 550만 원 전기월 원래 있었고 이익여금도 150만 원 있었고 매입 금액 원래 3월 2일 날 현금으로 이제 상품 매입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상으로 또 매입한 게 있었네. 120만 원. 자, 매출 3월 8일 날 외상으로 80만 원 팔았어. 그리고 현금 150만 원 주고 또 팔았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여간 앞에서 분기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원래 있었던 거 처음에 있었던 건 전기월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변동된 사항들을 여기다가 차변 대변 나누어서 전기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합계자는 시산표 우리가 시산표를 작성할 수 있죠. 그래서 계정 과목 앞에서 있던 현금 계정 재고자산 맞춤 이거 쭉 있는 걸 여기다 표시하면 되죠. 현금 매출 채권 재고자산 매입 채무 자본금 이익여금 매출 매입 해서 앞에 계정 과목을 다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아까 이런 게 있네. 매출 채권은 있는데 매출 채권은 뭐와 뭐를 통합한 거? 외상 매출금과 바비론을 이렇게 통합한 겁니다. 매출 채권이 있고 또 매입 채무는 뭐였지?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통합하는 거, 매입 채무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변 금액, 대변 금액 각각 합계 금액 표시해주고 차변 대비 나눠서 차변이 250만 원, 대변이 60만 원, 차변이 얼마가 더 많아? 190만 원 잔액이 더 많다. 자, 매출 채권 380만 원 차변에 있어. 그럼 잔액도 38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산표 합계 총 합계 금액은 얼마? 차변 합계가 131만 원. 그 다음에 자, 요 대변 합계도 131만 원. 각각 합계를 표시해주고 잔액은 뭐 차변 잔액이 1250만 원, 1250만 원. 금액은 잘못했네. 여기는 1310만 원. 자, 그 다음에 대변도 잔액 금액 합계가 1250만 원. 이런 식으로 시산표를 작성할 수가 있죠. 자, 시산표 작성하고 여기 이제 수정분계를 합니다. 우리가 수정분계 하는데 조금 전에 했던 거 있죠. 뭐야? 매, 제, 매, 제, 매. 여기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예고액이 얼마야?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 재고자산 5만원인데 기출예고액이 얼마? 500만원. 500만원 어디서 온 거야? 아까 처음에 시산표 여기 어디야? 요거 재고자산 처음에 3월 1일 날 내려온 거 요게 기출예고액입니다. 그러면 그 기출예고액이 지금 판매가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대변의 재고자산 500만 원하고 판매 상품은 뭘로? 매출원가로 넘어간다. 차변의 매출원가 500만 원, 대변의 500만 원. 재고자산 500만 원. 그리고 이제 매입 계정 매출원가를 배치한다. 해서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매입에서 우리가 아까 상품 매입했을 때 차변의 매입, 실질재고조사법 매입한다고 했잖아. 자, 이거를 팔렸어. 그러면은 이제 매입을 대변으로 180만 원 표시해주고, 이거는 뭘로 매출원가 비용으로 넘어간다. 자, 그리고 기말재고에 기록한다. 차변의 재고자산 480만 원, 대변의 매출원가 480만 원 이렇게 또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거는 뭐야? 기말재고액을 실제 자산을 이제 창고에 가서 얼마가 있는지 확인하는 금액이야. 480만 원.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표시한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재고자산에다가 매출원가에다가 매입에다가 각각 전기 이렇게 옮겨 적어졌네. 그대로 차변에 있는 건 차변에, 대변에 있는 건 대변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 같은 경우 480만 원 차변에 있잖아. 그럼 차변에 이렇게 적어지고 매출원가 대변에 있잖아. 그럼 이제 480만 원 대변에 이렇게 적어지고 위에도 매출원가 180만 원 있잖아요. 그럼 매출원가 계정 차변에 180만 원 적어주고 매입 계정 대변에 180만 원 있잖아. 그러면 매입 계정 180만 원 이렇게 차변에 있는 건 차변에, 대변에 있는 건 대변으로 옮겨 적어서 전개를 하면 된다. 요거 가지고 정산표 또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 먼저 계정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전 시산표, 수정 분계하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좀 약식으로 우리가 앞에서는 12식 정산표였나? 5장에서는 이렇게 총 칸이 8개. 여기 수정 분계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가 더 하나 있었잖아요. 여기에서는 칸이 8개 해서 8이식 정산표를 좀 간단하게 작성했네요. 이런 게 있다 합시다. 야, 요거 가지고 정산표 작성했으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재무상태표 작성한다. 재무상태표는 차변에는 뭘 적어? 자산에서 현금 190만원, 매출원가 380만원, 재고자산 480만원, 자산합계 1050만원. 자, 부채입니다. 매입채무 320만원, 자본에는 자본금 550만원, 이익여금 180만원. 이렇게 하고 합계 1050만원. 이렇게 되겠어요. 자,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 됐네.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출액이 얼마? 230만원. 거기서 매출원가를 마이너스 시켜. 매출원가가 기출재고액가 50만원. 단기 매입액 180만원. 기말재고액, 실사한 거 480만원 이때. 자, 그러면 단기순이익은 매출액이 230만원인데 매출원가가 200만원이니까 30만원 단기순이익이라네. 원래 이제 매출총이익인데 손익계산서가 약식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단기순이익이 30만원 발생하는데 이 단기순이익은 나중에 어디로 반영된다? 이익여금 여기 가서 재무상태표 이익여금에 가서 반영된다. 이 180만원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요. 자, 마지막 6장에 대한 거 우리가 좀 결론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어떠한 내용으로 했는지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에 상품 매매회사는 어떤 회사? 자, 상품을 매입하여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회사, 특히 이제 유통업, 뭐 인터넷 쇼핑몰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서비스 기업이냐 상품 매매회사에 그거 분류할 줄 알아야 돼. 특히 이제 상품 매매회사는 뭐가 재고자산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된다. 예,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고 그 재고자산의 가격은 뭐
매입 금액에다가 부대원가를 포함시킨다. 자, 매출은 뭐 판매된 상품의 가격에서 매출 수익입니다. 자, 그리고 매출 채권은 뭐와 뭘 합친 거?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을 합친 거.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는 외상 매출금, 어음을 받고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는 바드럼. 자, 이거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으로 통합시켜서 표시한다. 매입 채무도 마찬가지로 외상으로 상품을 매입하면 외상 매입금. 자, 외상으로 매입했는데 어음을 주고 매입했어. 그러면 지급어. 두 가지를 합해서 통합할 때 매입 채무 뭐라고? 재무상태표에는 매입 채무라고 표시한다. 자, 그리고 상거래 이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는 뭐라고 한다? 미수금, 미지급금 이렇게 한다. 그래서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채권 채무가 발생한 건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상품이 아닌 기타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은 채권 채무는 미수금, 미지급금 구분해 주세요. 자, 매출 채권은 판매된 상품의 매입원가입니다. 그래서 기초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액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하고, 야, 그리고 요거 있었죠. 매입 애누리와 환출, 그리고 매입 할인. 자, 매출 애누리와 환입, 매출 할인, 이렇게 해서, 매입의 경우에서는, 매입을 했는데 깎아줬어. 그러면은, 깎아받았어. 그러면 매입 애누리. 자, 매입 환출은, 매입했다가 뒤돌려보낸 거, 반품시킨 거, 환출. 매입 할인은 뭐지? 요거 뭐라 했어요? 2-10, N-30 뭐라 했어요? 기억나요? 뭐라고? 매입 외상으로 상품을 매입해서 30일 안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10일 안에 갚으면 얼마? 2%를 깎아 받겠다. 이제 그런 게 매입 할인. 자, 매출의 경우는 반대지. 매출의 애누리는 매출을 깎아 주는 거야. 우리가 판매자니까. 그리고 이제 환입. 판매했다가 뒤돌아오는 거. 이제 매출 할인 마찬가지로 돈을 빨리 30일 안에까지 받으면 되는데 10일 안에 빨리 갚았어. 빨리 받았어. 그래서 2%를 깎아 줬어. 매출 할인. 자, 재고자산의 관리 방법 두 가지가 뭐 있다고요.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 그래서 계속기록법의 경우는 상품을 구입했을 때 어떻게 했어? 차변의 재고자산, 대변의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러면 대변의 매입 재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상품을 판매했어. 그러면 어떻게? 차변의 요거 죄송합니다. 요거 반대가 됐어. 차변의 매출채권, 대변의 매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분계를 하나 더 했죠.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재고자산 이렇게 표시하고, 실질재고조사법의 경우에서는 상품을 매입했을 때는 재고자산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렇게 매입이라고 쓴다. 차변의 매입, 대변의 매입재무. 판매했을 때는 차변의 매출채권, 대변의 매출 이렇게 표시한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실질재고조사법의 경우는 기말에 수정분계를 한다 했어요. 어떻게 수정분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 기억나요? 그래서 기초상품의 경우에서는 이제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고자산을 대변으로 보내 없애죠. 그래서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재고자산. 단기 매입액도 팔렸어. 다 팔렸어. 기말재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팔렸어. 그래서 차변의 매입금액이 있던 걸 대변으로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매출원가로 바꿔준다. 야, 기말재고자산 요거는 팔린 게 아니기 때문에 오타가 많네. 기말재고자산은 그래서 판매가 안 된 거기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차변에 표시한다. 그래서 차변에 재고자산, 그 다음에 대변에 매출원가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요. 자, 요거에 맞춰서 우리가 상품 매매에서도 회계순환 과정 통해서 우리가 결산도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자, 회계순환 과정은 어떻게 한다고? 거래의식별, 그리고 분계, 전기. 자, 필수 단계는 아니지만 시산표 작성할 수 있고요. 수정분계 이렇게 하고, 정산표도 마찬가지로 필수는 아니지만 정산표 작성하고, 이제 그 후에 재무제표 작성, 그리고 뭐 장부의 마감 이런 식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품 매매 회사의 회계순환 과정, 특별히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이거 계산하는 방법,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